제목은 제가 흥미있고 그럴듯하게 내놨는데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한마디면 다 끝나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그게 잘못이다. 그 말만 하면 끝이라. 그런데 이제 북미 관계도 있고 한미 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 중미 관계도 있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미국 민주주의 장려라는 거, 제가 미국 민주주의가 좋고 또 미국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인류 사회의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나는 쭉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참다운 민주주의로 만드는데 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미국을 닮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지만은 한국이 미국을 닮을 게 아니고 미국대로 민주주의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국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만한 우리는 자질이 있고 역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포부를 가지고 이 사랑방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건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영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나 또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미국은 이 영어로밖에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participatory democracy, 그 참여 민주주의예요. 미국은. 그 대신에 유럽 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쭉 받으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소셜 디모크라시, 리버럴 디모크라시. 미국은 파티시페이터리 디모크라시예요. 그게 왜 그러냐? 소셜 디모크라시하고 리버럴 디모크라시의 쟁점이 어디 있었냐면은 정부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얼마만큼 강한 큰 권력 행사를 정부가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적은 정부면 작은 정부. 작은 정부면 작은 정부수록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존 로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랬죠. 존 자크 루소나 다 그랬지만은 정부가 활동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요. 그 인권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한 인권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배척하는 게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미국에서는 서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은 그거는 사회주의라 그럽니다. 요새 도널드 트럼프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소위 지금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은 전부 사회주의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이유가 소셜 시큐리티 있지요. 여기도 상당한 푸드 프로그램도 있지요. 국가가 활동이 큽니다. 이 사람 사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소셜 디모크라시 in Europe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서구에서 학자들이 논쟁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얼만큼 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모두 판단했거든.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가지고 학자들이 매 논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학자들은 여기에 건너온
건너온 선교도들 그 중에 학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부의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걸 물을 때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민주주의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냐 아니냐 결정되는 것이지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민주주의가 아니고 비민주주의적이고 정부가 자그만 하면은 민주주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후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서에는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도 아니에요. 이건 파티시페이터리 데모크라시입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게 미국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도 어떤 정권이 참여 정권이라 그러고 과거에도 그러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 정치 슬로건은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권력은 항상 정당화하다.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치 참여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정치 참여가.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의회 같은 걸 다 뽑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입법을 다 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정통성이 없어지는 게 미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가 쭉 오다가 이제 1970년 이렇게 좀 되면은 이 민주주의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특별히 나타난 것이 중산계급입니다. 유럽에도 칼 막스 얘기가 중산계급이 없고 그냥 있는 자와 없는 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서 의식 구조가 다 다르고 계급 사이에 거기에서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이게 칼 막스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계급 투쟁이 유럽에서 하나 안 일어났어요. 영국도에서 안 일어나고 독일에도 안 일어나고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냐? 그걸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일어났냐 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그래서 양극화가 돼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미들 클래스는 중산계층이 그 중간에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 그런 계급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산계급이 있으니까 중산계급이 이 계급도 아니고 저 계급도 아닌 그런 중화하는 계급이 나타나거든. 그래 중산계급이 나타나고 나니까 제가 관심을 특별히 돌린 거는 중산계급의 문화라는 거예요. 중산계급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식구조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캐보면은 야 중산계급이 없었더라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는 거예요. 중산계급이 없으면 미국적인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적인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면은 중산계급도 없어요. 중산계급 없는 걸 피부로 느껴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가보면은 중산계급이 거기에 있습니까? 어디? 그 생활권이 음식값만 하더라도 어디 가면은 우리는 미국 본국 가지고 명함도 못 낼 만큼 비싸고 또 뒷골목에 가면 굉장히 쌉니다. 그렇게 한국의 영화 여기에서 그 기생충이라는 거 상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사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기생충의 그 계급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또 미국입니다. 중상층이 없어졌어요. 왜 중상층이 없어졌느냐? 중상층을 만들게 했는 원인들이 싹 사라졌어요. 무엇이 중상층을 만들게 했느냐? 시장입니다. 시장에. 그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오니까 시장 문화가, 시장 경제가 발전됐어요. 시장에 가서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자기 필요한 그 시장이 발전됐거든. 시장 가면 시장에는 시장 의식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항상 비교를 합니다. 잘잘못을 비교하고 손익을 비교하고 득대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득대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데 그게 관계되는 심리적인 행동적인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장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문화고 그 비교를 하고 계량적인 질이 중요한 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돈으로 전락이 됩니다. 값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정신적인 그것도 전부 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제 강사 값을 없습니다. 제가 제 강사하는 것을 돈으로 같이 매기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공짜면 공짜고 주려면 많이 주라. 내가 내 일하는데 도와주라. 뭐 몇백 불씩 이렇게 주는 거 저는 그걸 강사료라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오히려 말하자면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문화의 발산인데 그것도 그 시장 문화가 생기니까 중산층이 생깁니다. 시장 문화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물건 사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손에 돈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비자입니다. 그 소비할 물건을 사가지고 오거든. 그 소비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산계급의 문화는 소비 문화고 양의 문화고 질의 문화가 아니고 이런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비교 문화고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그렇죠. 미국만큼 서로 출마자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출마하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비교하니까 내가 더 훌륭한 그 후보다 하는 것을 입증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내보다 못하다 하는 거 그것만 헐뜯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미국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각급의 선거가 양상을 보면 전부 상대방을 헐뜯는 게 선거 운동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원래 그 장점은 거기에 있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면은 선거 공약을 내놓고 내가 되면 이런 공약대로 하면은 국익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 비난하는 거 미국에서 다 빼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대한민국에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상대방 비난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미국 닮아가지고 사사건건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든. 그래 그게 이제 중산계급의 문화가 잘못 발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은 돌아서면은 생산자들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소비를 하는 사람, 시장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도시에 살지요. 도시가 옛날부터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십시오. 오래된 도시가 처음 나왔다고 하면 이건 과거에 어떤 시장에서 출발이 됐다. 그런 게 우리 경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시는 시골하고 달리 도시 문화는 시장 문화를 밑받침을 해서 도시 문화와 시장 문화가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그 가운데서 중산층이 왜 나타나냐면 월급쟁이거든. 미국도 보십시오. 사람들 90% 이상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을 자기가 올리고 내리고 못해요. 생산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재산이 더 있게 되죠. 식량이 때문에. 그렇지만은 월급쟁이들은 딱 정해진 월급입니다. 연봉 얼마다. 딱 그렇게 돼. 저는 은퇴한 지 지금 5년이 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 똑같이 그 월급을 거기에 비준해서 줍니다. 그만큼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중산계급입니다. 크게 잘 살도록 못 해주더라도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산계급입니다. 그 중산계급들 때문에 사회가 안전합니다. 중산계급들은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시민의식입니다. 그 시민사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도. 요새는 왜 시민사회가 저 꼴이냐, 없느냐. 이 시빌 소사이티, 혹은 시빅 소사이티, 시민사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시빅 소사이티도 경험 못 해보면서 하면서 요새는 민주주의 앞장섰다고 그러는데 그게 텅 빠진 겁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산계급이 소비를 하지 봉급이 생기지 봉급을 더 올리려고 그걸 운동을 하지요. 노동조합도 만들어 가지고 쟁의도 하지요. 그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은 힘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혼자 내가 일 안 하겠다 그러면 혼자 손해지만은 집단 파업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큰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중산계급. 중산계급은 그래서 중산계급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상류층에 있는 경제 구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근년에 와서 그 경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소비하라 그러거든. 그래 미국에 잘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적어도 마찬가지요. 소비 안 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까 소비하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생각하면 돈을 저금을 해야지 왜 소비를 해요? 건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산계급이 되어버리면은 파면을 못 합니다. 업주들이 파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농업과 달리서 눈만 감았다가 눈만 뜨면은 자꾸 공업 기술이 발전돼요.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또 노동을 적게 해서 기계화 시켜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이런 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공장주는 업주는 필요한 게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한데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있으면은 국내 사람들이 노동쟁의도 하고 이래서 상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세계화가 돼가지고 그 1970년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화 경제가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됩니다. 그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 시장에서 소비자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죠. 그 나라에서. 그건 세계 시장으로 되어버리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됨으로써 각 나라에 있는 중산계급의 위치가 취약하게 됩니다. 세계화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월급을 더 달라고 쟁의하려고 하면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에 가든가 자본주가 공장주가 가든가 아니면은 외국의 이민자들을 데리고 와서 헐값에 노동을 시키든가 그렇죠. 그래서 1970년 이후에 미국에는 줄곧 오늘날까지 중산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중산층이 파괴됐다고 미국의 직장을 다시 가져온다고 그건 수박 그달깨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계 우주 경제는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큰 한 눈덩어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와 같은 중산층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가 나타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헛소리만 자꾸 하는 지금도 뭐 오늘이 대통령 선거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오늘날까지 승복이 없잖아요. 컨세션이 없잖아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독재자 중에도 실패한 독재자예요. 좀 성공한 독재자면 이름이 더 날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실패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마 적지 않은 기간을 노후에 감옥소에 가야 될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도 미국의 그 중산계층이 없어졌으니까 민주주의가 중산계층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는 공장도 많고 이렇게 할 때는 노예제도 없애고 노예 해방 전쟁까지 일어나가 다 했는데 요새는 미국의 노예 시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문화의식 구조로 보면은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운동, 그게 계급 투쟁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뭘 돈 더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의식 구조의 대립입니다. 착취와 비착취의 대립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다시 생존했더라면은 자기 이론에 맞도록 역사가 그렇게 인류 역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 아주 본질적인 거는 중산 계층이 붕괴돼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널드 트럼프도 나타나고 또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 복합제도 나타나고 언론의 그 횡패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그 딥스테이트라는 새로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국을 알려고 하면 군산복합제를 알아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중산계급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라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어느 시간에 우리 같이 토론하면 해봅시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한테만 오점을 준 사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큰 죄를 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백인 우선주의에다가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평화주의자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대한민국은 트럼프 인기가 한때 요새는 좀 내려갔다고 그러대요. 그건 왜 그런지 미국의 우리 동포들도 트럼프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지하는 거는 다 본인의 의사니까. 그렇지만 좀 공부를 더 하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지하려면 지지하고 비판하려면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완연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어느 후진국의 독재자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온 저녁 뉴스도 지금 선거하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현실대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그 현실이 자기한테는 현실이에요. 한심한 것은 그런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군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국민의 25%는 거기에 속할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에 오래 살고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개탄하는 것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건 이렇게 다시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트럼프는 자기 돈도 있고 가망 쏘고 가든가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미국이 인구의 한 4분의 1이 그런 식으로 생각도 못하고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고 사물을 볼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타락된 것이 또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려고 하면은 시민사회가 또 활성화되고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교육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제가 한 50년 교육 생활을 해서 아는데 제일 나쁜 것이 미국에서 테뉴어 시스템입니다. 출판 몇 개 하고 나면 저도 일찍 받았지만 종신 동안 파면 안 되는 직장이 돼버립니다. 테뉴어드 프로페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장된 월급 가지고 중산층 가운데 부유한 중산층이지요.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그냥 사는데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테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조셉 마카티 이런 사람들이 벨딩이 잡고 할 때 그래서 양심적인 학자들을 때려잡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방조해가지고 동부조가 만든 것이 테뉴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테뉴어 시스템하고 그 원칙하고 관계없이 출판 몇 개 더 하면 꼬마 테뉴어를 줘요. 그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저 책에도 미국 테뉴어 시스템은 없어야 된다. 저는 테뉴어 받고 즐기고 있으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테뉴어 없었으면 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양 가지 마라 그러는 거. 그걸 무시하고 가놓으니까 그때 야단 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총장까지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테뉴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었죠. 미국은 참여 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라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무지 무기 사고 싶으면 사지요. 그게 아니에요. 참여민주주의는 참여하는 국민들이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 잔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잔자크 루소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 정치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general will, 일반 의사. 그러나 우리말로 일반 의사. 그거는 개개인의 의사가 합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보태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일반 의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의사를 많이 도용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은 일반 의사다. 인민들이 생각하는 각각은 합하면은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 단위다. 주체사상은 별도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의 체계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실현된 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와 풍토와 지정학적인 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창의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정부는 democracy, we the people. 그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democracy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democracy by the people. 그렇게 하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손을 잡고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인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북에서도 경험이 있고 남에서도 실패를 해가면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민족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길을 통일의 길을 이 다음에 사랑방에서 제가 자리를 한번 더 만들겠습니다.